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 코스닥이 오늘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번 주는 역시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새벽에 뉴욕 시장은 베이지북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됐고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 이슈 이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다시 혼조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지수도 역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이번 주의 모습, 종목 장세만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일단은 LNF가 역시 크게 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첨보도 함께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지만 에코프로나 이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가 이런 것들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종목들, 좋은 종목들을 잘 담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저희가 하나씩 좋은 종목들을 20가지 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관심 종목에 쏙쏙 넣어보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드 종목10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개 총 20가지의 종목을 빠르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지? 아니면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들 포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 그리고 하나증권 이청원 FA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떤 종목들,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10 10가지 종목 첫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광명전기와 포스코스틸리온, 동국 RNS, 일진전기, 네오크레마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이청원 FA 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덴티움, 레이, JYP엔터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또 더 좋은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오픈 채팅방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고 아니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이렇게 성함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릴레이 준비되셨죠, 두 분 다? 자, 어떤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지 김근우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광명전기 준비했습니다. 광명전기. 광명전기 제가 지난 2월부터
이제 수차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이제 시세가 발생하고 있죠. 많이 올랐네요. 그 당시 이슈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300조 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좀 밀집해서 좀 구축을 하겠다. 그에 따라서 광명전기가 좀 수혜주로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의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명전기가 삼성전자 수배 전반 공급 계약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 점이 좀 더 부각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추가적으로 좀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제 4월 6일 날 이 종목을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4월 6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일봉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였습니다. 지금 이 눌림이 발생하는 이 자리였는데 이때부터 지금 어떤 수익이 발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굉장하죠. 약 2주 만에 37%, 38% 정도 되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다만 지금 구간은 이동평균선과 이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즉 이렇게 갭상승이 발생한 다음에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눌리지 않고 바로 날아가면 어떡하나요? 바로 상승하면 어떡하죠? 안 하면 됩니다. 네. 다른 좋은 종목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주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2622 이 선 돌파하면 상승 준다 말씀드렸는데 상승하니까 가파른 상승 보여줬습니다. 땡! 좋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광명전기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쾌한 해답을 주셨네요. 가면 다른 거 사면 되죠. 네, 그런 해결책 알려주셨어요. 좋습니다. 광명전기 첫 번째 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엔 이청훈 FA님은 첫 번째 종목 뭐죠?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 항공 엔진과 방산, IT 서비스 등 상당히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해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나 됩니다. 그만큼 해당 사업 부분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점, 이것 또한 방산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모르게 흐름이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기회로 작용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정부와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경제 사절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움직임만 본다 하더라도 거의 대다수 기업들, 가는 기업들 위주로 무언가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오고 가면 얼마든지 방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점만 보더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지금 좋아요. 시장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는 결국 올해 신고가를 연봉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실적도 지금 받쳐주고 시장도 좋고 산업도 정부 차원에서 육성이 이어지는 그런 산업입니다. 네. 못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지금처럼 약간 눌림이 발생하는 이런 시점에서 조금씩 담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방산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눌렸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 의견 주셨고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네,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가져왔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제 최근에 포스코 그룹주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그쵸. 보여줬습니다. 그 상승의 중심에 있던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자막에 보게 되면 4월 6일 2주 전에 방송 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98%가 상승한 네. 모습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률입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차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과거에 철강 그룹에서 친환경 소재, 에너지 그룹으로 좀 변환을 시도하고 있고 그쵸. 실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의 비전이 되지 않나 좀 이런 의견이 좀 상당수가 있고 그게 아무래도 상승하는 데 기대감을 좀 더 많이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4월 6일이 언제였냐면 2주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날입니다. 자, 일봉인데요. 자, 이때부터 해서 지금 상승률이 98% 정도 됩니다. 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진입하면 될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태에서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진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봉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2022년인데 과거로 좀만 돌려볼게요. 자, 2021년에 대세 상승을 만들어낼 때 88,000원 구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때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죠?
자, 훨씬 부족합니다. 그렇네요. 부족한 상태로 지금까지 가격이 왔기 때문에 이 88,000원 선의 가격에 도달하려면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건 사실 쉽지 않고 지금 상태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잡으시려거든 눌린 다음에 진행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최근에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또 약간 부담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이청원 FA님 어떤 종목이죠? 네, 현대로템입니다. 현대 로템. 오늘 움직임이 꽤나 좋습니다. 네. 그런데 더 갈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대로템은 지금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사의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역시나 레일, 철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산, 디펜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레일 네.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54% 정도 되고 디펜스는 대략 34%. 사실상 이 두 가지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지난해 3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수주 잔고가 대략 13조 정도가 됩니다. 그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각 분기마다 어느 정도 매출액의 인식이 나누어서 될 겁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를 함에 있어서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거래가 한 번만 일어난 시점부터 매출액은 결국에는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방산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경제사절단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야기를 아직까지 그것도 것도 나눈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매우 좋은 흐름이라 보여지고 일봉상으로 지난 8월 중순에 기록한 32,850원 이 가격대가 최고가였는데 지금 흐름 보시면 사실상 돌파하지 못할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씩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이번에도 방산주에 포함되는 종목 하나 더 주셨습니다. 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다음 김근우 전문가님. 네, 동국 RNS 준비해봤습니다. 동국 동국 RNS. RNS 종목은 제가 이번까지 포함해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 당국이 히토류 관련 이제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서 당국과 함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동국 RNS는 굉장히 차트상 진입하기 좋은 위치를 여러 번 주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날 3월 9일입니다. 자, 3월 9일 종가로부터 본다라면 자, 약 15%, 16%의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3월 30일 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락하고 나서 지금 눌림 발생이기 때문에 잡을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승을 하죠. 20% 정도 상승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익을 봤다라면 4월 6일이 이날입니다. 자, 이날이에요. 자,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던 날인데 자, 내려가서 이제 13일 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때부터 해서 수익이 네. 또 발생하죠. 34% 정도. 지금 최근 수익이 가장 가파르게 발생을 한 건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수익률을 합치게 되면 70%가 넘습니다. 단순히 더해도 70%가 넘는데 그럼 샀던 위치부터 보게 되면 44%의 수익률이에요.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지만 수익률이 한 60%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가 주는 종목들은 좋은 자리에 사서 수익 주면 팔고 줄 때 팔고 줄 때 팔고를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서 시간 관리도 잘 해주시고 설명해 주셨어요. 동국 RNS 계속 지켜보겠고요. 자, 다음 이청원 FA님. 네,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오늘 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네. 그런 거죠. 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면은 응당 신고가가 나오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기업들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산업 자체가 상당 부분 나아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임플란트 회사로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판매 라인으로서 매출액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매출 원가나 판관비가 줄어들든지 그 두 개가 모두 다 나아질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덴티움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2위인과 동시에 중국이 되죠. 중국에서 계속해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매출액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비용의 측면인데 매입 원가, 즉 임플란트 재료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는 티타늄이라고 하는 한 가지 소재입니다. 네. 이 가격이, 이 재화의 가격이 지난 3년 동안 변화가 된 게 없어요. 하지만 판매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응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시장까지 좋다 보니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15만 9천 원 정도에 놓여 있는데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올라가고 있는 기업에 올라타서 여러분들이 시간만 두고 접근하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일진전기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일진전기. 지난 3월 23일 날 말씀을 드리고 4월 6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세 번째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진전기가 과거에 이제 리튬 2차 전지용 음극재인 실리콘 합금계, 음극헐 물질을 연구 개발한다는 이슈와 함께 상승을 해 주었고 또 그 기대감 또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이슈를 가지고 상당한 수급이 들어왔고 이미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앞으로 상승할지는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3월 23일, 자, 이날입니다. 이날. 자, 이렇게 상승을 주었던 날인데, 자,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34%의 상승이 발생했고 이만큼의 수익을 발생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 4월 6일 날 이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눌리고 나서 진입했더니 다시 한번 18%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합치면 50%가 넘는 엄청난 상승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이 종목이 그럼 앞으로도 잘 갈 것인가를 보게 되면 주봉을 봐야 됩니다. 주봉 보게 되면 과거 2021년도에 대세 상승이 발생했을 때 최고가가 8,700원이에요. 근데 지금 8,000원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렇게 고평가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하락하는 특징이 주식에는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럼 지금 구간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능성 자체가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6,000원 구간대 돌파하면 상승 추세 지속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돌파하니까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일진전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청원 FA님의 종목 뭐죠? 네, 레이라고 하는 레이. 기업입니다. 지금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신고가가 결국 나왔습니다. 네. 그에 상응하는 매출액 개선과 영업이익의 개선도 다 나왔던 기업인데요. 동사는 디지털 진단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과용 방사선 촬영 장치. 통상적으로 예전에는 의사가 그냥 이리저리 살펴본 게 다였지만은 지금 치과 가게 되시면 3D 또 2D 모든 촬영 장비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처방과 치료를 다 받게 됩니다. 그게 앞으로 더더더 발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 의료 관련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높은 마진율을 토대로 실적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국외 시장에서의 매출액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국외가 대략 80% 정도가 됩니다. 네. 분명히 매우 탄탄하고 또 편리하고 유용한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에서의 판매는 더 늘어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영업 또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11개 그리고 약 70개 정도의 딜러를 통해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추후에 소모품에 대한 공급이 더 이어진다면 실적은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은 결국에는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네. 4월 13일에 39,500원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까지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의 다섯 번째 종목이죠? 네, 다섯 번째 종목 네오크로마 준비했습니다. 네오크레마 준비했습니다. 네오크레마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을 네네. 좀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최근에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세계 최초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까지 출시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오크레마가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오크레마가 왜냐하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서 치매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고요. 암 치료를 위해서 일단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장내 미생물 균질을 개선하는 제품입니다. 이 또한 네.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이슈가 좀 더 증폭될수록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한층 더 증폭된다, 같이 간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네오크레마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네. 주봉상 차트입니다. 하나의 한 봉이 이제 일주일을 나타냈는데 과거에 이제 2022년 2월 달에 보면 32,900원 가격대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8,000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으면 또 큰일 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바닥 구간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지지하는 구간이 뚜렷하죠. 이 7,300원 구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바닥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단봉들이 계속 출회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다라면 천천히 모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과거부터 보게 되면 떨어질 때도 이 중기동 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국 돌파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과 함께 돌파하는 자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돌파했으니까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레오크레마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청원 FA님의 5번째 종목은 뭐죠? 네, JYP 엔터입니다. JYP 엔터 또 가져오셨네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안 팔고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조금 2% 정도 밀리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의 변동성은 결코 동사의 입장에서는 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흔들릴 만한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차트는 지금 딱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다른 게 아니고 수급. 외국인들이 네.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JYP 엔터, 기타 엔터 관련 매니지먼트 회사들 중에서도 유독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겠죠. 오로지 하나 수익이 날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적어도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JYP 엔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가총액 기준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안에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엔터 그중에서도 매니지먼트가 조금씩 더 시가총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중심에 JYP 엔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재무나 올 한해 전망이나 그 어떤 것도 사실상 흠잡을 게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오히려 1.93% 정도 하락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당분간 매도도 하지 마시고 그저 연말까지 계속 끌고 간다. 그런 관점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YP 엔터 여전히 매수할 수 있다. 계속 연말까지 끌고 가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알려드렸던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보고서와 5월 금리 인상 결정을 우려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실적 발표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오늘 우리 증시인데요. 오늘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현재 출발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코스닥이 1.31%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2,569선, 코스닥은 897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특징주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사절단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122명과 함께 미국으로 갑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어떤 이슈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윤 대통령의 방미 경제사절단 명단이 공개되면서 어제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주요 종목들이 시간에부터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개장하고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20년 만에 5대 그룹의 회장 그리고 6대 경제단 차장까지 전체에 총출동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업계는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나 모빌리티 쪽에 좀 주력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조금 몸짓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형지 INC 같은 경우는 9.68% 상승 중입니다. 장 초반에는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살짝 눌려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1,28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YIK 같은 경우도 9.63% 오른 4,600선 지나가고 있고요. 대성하이텍이 5% 그리고 삼보모터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가졌었는데 현재는 2% 정도 상승한 6,5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방위산업주 관련해서 이슈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정부가 올해 방위산업 수출액을 26조 원의 목표를 잡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지속적인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해주들의 가격 상승이 있는 이유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러시아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었죠. 만약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제공하게 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라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경고가 시장에서는 약간의 우려감, 긴장감 그리고 불확실성으로 풀이가 되면서 시장에 직접적인 가격 반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살펴봤던 경제사들단과 관련해서도 이 방위산업이 꽤 중요한 테마 분야로 꼽히면서 관련해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의 방위산업 수출액 목표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텍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안착합니다. 4,84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오늘 15% 정도 오른 32,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단독이지만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요. 현대 로템이 올 1분기 전차 수출액이 무려 8,800%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실적 예상치가 발표가 되면서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 휴니드가 8.57% 오른 7,730원 선, 그 외 종목들도 모두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관련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들 흐름 확인해 볼 텐데요. 이수화학이 미국 기업과 함께 전고체 배터리 소재를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에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자면은 미국 기업 켈로그 브라운앤루트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소재 상업화를 위한 공정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수화학이 축적해왔던 황화 리튬 관련 기술과 KBR의 대량 생산 공법 관련 노하우가 시너지를 발휘해 줄 것으로 업계는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글로벌 완성차에 추가적으로 상용화될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지속적인 수급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수화학을 포함한 관련주들의 흐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수화학은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46,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농화성이 5% 정도 오른 20,050원 선, 그리고 미래컴퍼니 현재 강보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38,550원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소개해드렸고 10가지 종목 더 준비했습니다. 이거 보시고 시청자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전문가분들과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해결책도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10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추가로 10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소개해드립니다. 김근우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시공테크와 우리ENL, 프롬바이오, 오상자이엘, 휴메딕스 이렇게 5가지 주셨고요. 이청원 FA의 픽은 한전기술, G2파워, 세아제강, 포스코홀딩스, 텔레칩스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더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오픈 채팅방을 준비해놨으니까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여기 딱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 아니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전문가의 이름 3글자를 딱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서 슈퍼참치님이 아까 김근우 전문가의 이야기 맞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눌림목 올 때 다시 잡으려고 다음 주에 또 눌림목 구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대응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함께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이어가야 되겠죠. 종목 릴레이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공테크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시공테크. 이제 박물관, 테마파크처럼 전시문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VR, AR,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전시문화 콘텐츠까지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테크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비전 또한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이슈라고 한다면 NC소프트, 시공테크, 그리고 경북연구원까지 해서 신라 왕경을 디지털 복원하겠다 하는 협력까지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이 뭐 엄청난 이슈가 되거나 시장의 수급을 끌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공테크의 현재 주가는 지금 4,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2022년도에 한번 가격을 볼게요. 3월 28일 11,600원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충분히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공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트레이딩을 자주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 많이 하락했을 때 대세 상승이 시작됩니다. 네. 다만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다가 다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어디 구간에서 지켜주는지 이런 지지 라인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게 되면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는데 네. 4,129, 4,130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구간이냐고 하면 아무리 하락을 하더라도 이 구간만큼은 이탈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바닥 구간을 단단히 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수급만 들어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공테크 소개해 주셨고요. 바로 이창원 FA님의 종목으로 갈게요. 예,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오늘도 장중에 움직임이 또 많이 나오다가 그러다가 지금 많이 눌리긴 했는데요. 네, 정부가 무언가 세이지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몇 가지를 항상 데리고 갑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이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과 그리고 원전 방산. 네. 아무래도 정부가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하고 추창했던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혜는 반드시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어디가 될 것인가? 당연히 설계 부분에서의 사실상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한전기술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튀르키예와의 40조 원 관련 수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주기기나 시공 쪽에서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지는 않겠지만 한전기술은 언제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주가 상승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올해 실적 흐름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부가 들어서고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참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실적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적자가 이어지는 기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반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고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대략 2배 이상 늘어난 323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을 것이고 시장도 괜찮을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여러분들이 차가 나지 마시고요. 조금은 흐름을 길게 호흡을 길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한전기술 체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다음 종목이요. 네, 우리 ENL이라는 종목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ENL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화이트 OLED TV 패널을 공급 협상했다. 그리고 재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제 급상승을 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하면 우리 ENL의 일단 2대 주주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고 게다가 우리 ENL 자체가 이제 디스플레이 광원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OLED 이슈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좀 수혜주로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ENL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요. 자, 주봉 차트입니다. 사실 우리 ENL도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보게 되면 2021년 8월에 2,290원, 즉 2,300원 가격대까지 갔다가 최근 가격 보시면 1,300원이에요. 네. 약 반, 이제 흔히 말해서 반토막이라고 하죠. 이제 반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해 보이는 라인대 하나를 그어두었어요. 바로 1,300원 정도 되는 라인대입니다. 지금이 딱 그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락할 때 지지를 받았던 자리고 하락을 해버리니까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되었어요. 근데 물론 딱 한 번의 저항을 받고 결국 뚫어내지 못하고 쭉 하락을 만들어내었는데 최근에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거래 발생하게 되면서 이 구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라인 때 항상 말씀드리면서 이후에 리뷰처럼 다시 종목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는 것이 돌파하면 큰 시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또한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ENL까지 봤고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은요? 네, G2파워입니다. G2파워. 역시나 원전이고요. 핵심이 되는 기업, 동사 같은 경우에는 CMD라고 하는 상태 감시 진단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원전 관련해서는 뭐 설계가 되든 수주가 되든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이 CMD라고 하는 기술은 유지 보수와도 일정 부분 연계가 있고 주기기의 제작과도 일정 부분 연계가 있습니다. 거의 발전소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있을 때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장 크게 주가 상승이 나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원전 관련 대장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해당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역시 실적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원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하지만 올해는 조금씩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기대감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도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만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에 묻어날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난 3월 한 번에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로 추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꺾일 것 같지 않기 때문에 G2파워 또한 여러분들이 호흡을 조금은 가지고 가면서 계속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윗꼬리가 조금 달렸을 때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 두 개를 연달아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네, 프롬바이오라는 종목 프롬바이오. 준비해봤습니다. 프롬바이오는 이제 건강식품 원료와 그리고 식품 원료, 노소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이제 프롬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매출액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발생을 해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좀 변경되고 네.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프롬바이오는 2021년 9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2021년 9월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했을 때 당시 가격이 제일 비싸요. 네. 상장하고 한번 이제 반등이라기보다 상승이 나왔을 때 24,250원까지 가격이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제 지금 가격대를 보게 되면 7,800원 가격대거든요. 네. 굉장히 저렴한 구간대에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종목 또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들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굉장히 가격대가 저렴한 구간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봐야 이 6,000원 선을 절대 깨지 않아요. 자, 6,000원 선 어떻게 깨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도달하게 되면 반등이 이루어지고요. 도달하면 반등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전에 하락할 때 6,000원 가격대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즉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봉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변곡점에서 하락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락을 갈 때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는 구간대가 여러 번 겹칩니다. 그리고 그 구간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롬바이오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게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무언가 모르게 철강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쵸. 포스코가 어쨌거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오르는데 배경이 되는 것은 얼마 전에 미국과의 상계 관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중국의 경제 또는 경기 재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들, 전반적으로 철강 산업 그리고 철강석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다르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가 지금 정상화 과정에 놓여 있거나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의 상승, 이것이 경제 흐름에 상당 부분 연관성이 높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철강은 결국에는 핵심 부품 혹은 원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공장도 많이 지어야 할 것이고 증설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철강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그리고 실적도 많이 나아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후판 혹은 강판이 아니라 강관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철강 관련된 제품은 판재류가 있고요. 또는 봉이나 현강 그리고 특수광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봉이나 현광에 있는 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100%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런 면에서 철강 가격의 상승과 강간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씩 확대되고 그러한 가운데 올해 1분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세아제강이라는 점. 주가가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편안하게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철강주 중에 세아제강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는 김근우 전문가님. 오상자이엘이라는 종목 오상자이엘. 준비했습니다. 오상자이엘은 최근 이슈라고 한다라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한 이제 다소 시스템 밸류업 2023 행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 비즈니스 파트너 분야에 오상자이엘이 1위를 수상했습니다. 네. 아시아 1위를 수상한 데 이어서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한 크게 성장을 했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오상자이엘의 이제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이제 8% 성장한 87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4% 성장한 59억 원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는 오상자이엘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거든요. 그만큼 오상자이엘에 좀 호재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봉상 보게 되면 오상자이엘도 엄청 하락했습니다. 과거에 2020년 4월에 보게 되면 22,200원이죠. 22,200원에 형성되었던 가격이 지금은 5,800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하락한 종목이에요. 근데 바닥 구간에서 서서히 수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닥 구간을 깨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봉 보게 되면 자, 하나씩 깹니다. 자, 상승할 때 바닥을 찍고 나서 상승할 때 보게 되면 중기 이평선 도전하고요. 그리고 돌파하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도전하고요. 돌파하고요. 또 그 다음 장기 이평선 돌파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기 이평선 남아두고 있거든요. 땡.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서 한번 네. 또 시세가 나왔네요. 네. 자, 마지막까지 설명 잘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청원 FA님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갈게요. 예,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계속 잘 갑니다. 잘 가는 그러게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매도를 하거나 뭐 어렵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별로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철강 쪽에서는 실적이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당연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점이 저는 동사의 투자 포인트로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과 2분기, 3분기 어떻게 될지 저희가 다 전망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주가는 많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 이걸 하루 만에 이겨내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 최근 1개월입니다. 외국인들이 단 10원도 매수를 안 합니다. 그러게요.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토대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개인이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뭐 다른 방법으로 선물 시장에서의 지수를 올리든지 해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매수세를 보인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혀 없던 기업의 주가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앞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주가 상승은 더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점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도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 김근우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마지막 종목입니다. 휴메딕스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뭐 의약품,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이제 필러를 수출합니다. 근데 필러를 수출하는데 최대 이제 수출국이 중국이랑 브라질이에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서 중국장 필러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수의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관절염 제품 그리고 헤파린 나트륨 원료가 신규로 출시를 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늘려볼게요. 자, 2021년 4월에 보게 되면 4만 원대, 44,600원대 가격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27,000원 가격대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고 바닥 구간이 아니에요. 바닥 구간에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고 눌림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인데 물론 과거 대량 거래에 비해서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네. 현재 근데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지금 가격대부터는 올라갈 여력이 굉장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선을 하나 그어두었는데 27,400원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라인대다라고 해서 그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하락할 때에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지를 받죠. 그러다가 깨고 나니까 저항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 가격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시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봉을 보게 되면 최근에 수급이 조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량 수급은 아니어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 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휴메딕스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 자, 이청원 FA님의 마지막 종목도 궁금하네요. 텔레칩스라고 텔레칩스. 하는 기업이에요. 차량용 반도체 MCU를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졌더라면 현대나 기아의 실적은 좋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그쵸. 차량이 제대로 판매가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심화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나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신차에 따른 출고 기간도 당연히 조금 더 빨라지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사가 지금 딱 그런 움직임입니다. 주가 흐름 자체는 올 1월 3일 저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가운데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정이 다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의 조정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오늘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서 이제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적도 나아질 것이고요. 업황은 결국에는 완성차들이 견인을 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와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 그 점이 네. 더 부각된다면 주가는 오르지 못할 이유는 저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오히려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편입하는 네. 종목, 그런 종목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텔레칩스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슈퍼참치님이 저희 방송을 엄청 열심히 보시면서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분석을 해주셨어요. 두 분의 스타일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근우 전문가님은 아직 추세 전환하지 않은 종목인데 바닥 잡고 있는 거를 좀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이청원 FA님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걸 거기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 좀 상반된 전략인데 이거 보는 재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김근우 전문가님은요? 저 오상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상자예. 현재가를 매수가로 지정한다라면 이제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상자예를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이청원 FA님은요? 텔레칩스이고요. 마지막 목표 텔레칩스. 가격은 2만 원, 손절 가격은 15,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 탑픽으로 오상자이엘과 텔레칩스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 이제 시청자분들이 오늘 탑픽 종목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자, 우리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이 투자 노하우 관련된 내용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지금 QR코드 나오죠?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셔가지고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 샵 3772번 문자로 김근우 전문가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김근우 전문가 이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들 더 많이 체크해 주시고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욱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